여러분,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은행 업무도, 공과금 납부도, 병원 예약도, 이제는 손안의 작은 기계 하나로 대부분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죠.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께도 스마트폰은 가족들과 소통하고 생활 정보를 얻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 속에 아주 위험한 덫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가족 사칭 사기, 가짜 정부 지원 문자, 원격 제어 앱 설치 유도 등 수법이 나날이 더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는 설마 내가? 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이 아들의 번호인 줄 알고 카카오톡으로 온 계좌로 수백만 원을 송금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사기임을 알게 된 사례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자신이 평소 거래하는 은행의 전화를 받은 줄 알고 상담에 응했다가 원격 제어 앱을 깔게 되고 계좌 잔고 전체를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 수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스마트폰 기능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서 의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시니어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스마트폰 금융 사기 예방법 10가지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무조건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도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예방법을 차근차근 듣고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가족과 이웃의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신다면 함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겠죠.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첫째,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받지 말고 문자로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번호가 070, 050 등으로 시작하거나 지역번호 없이 숫자만 나열된 전화는 더욱 의심이 가죠. 하지만 많은 시니어 분들께서는 혹시나 중요한 전화일까? 하는 마음에 그냥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사기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즘 사기범들은 경찰, 금융감독원, 검찰, 심지어는 주민센터 직원이라고 자신을 속이며 접근합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도용되었습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지금 바로 협조가 필요합니다. 라며 일단 겁을 주는 것이 이들의 첫 수법입니다. 말투는 친절하고 목소리는 차분하며 심지어는 직급과 부서명까지 정확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 금방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먼저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무작정 전화가 걸려와서 어떤 조치를 요구한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가 오면 일단 받지 마시고 만약 받았더라도 내용을 듣고 잠시만요 하고 끊은 뒤 가족에게 이야기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문자로 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위험이 있으니 계좌 정지를 원하시면 눌러주세요. 미납금이 있으니 연락 바랍니다. 등 겁을 주는 문구가 있다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내용을 천천히 읽고 누가 보낸 건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사기범들은 항상 급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지금 바로 5분 안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체가 사기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내 돈이 사라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고 꼭 문자로 확인하고 무엇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먼저 상의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사기 예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기.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두 번째, 출처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요즘 시니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택배 배송 지원 안내,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카카오페이 캐시백 이벤트처럼 아주 그럴듯한 문구의 문자가 자주 도착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마지막엔 꼭 링크 하나가 붙어 있죠. 얼핏 보면 믿을 수밖에 없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들 대부분이 스미싱 사기입니다. 링크를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리게 되고 그 앱이 여러분의 문자, 전화, 심지어는 금융 앱까지 몰래 들여다보며 정보를 빼가는 것이죠. 무서운 건 스마트폰이 조금 느려진다거나 알 수 없는 앱이 깔린다거나 이상한 오류가 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아무런 징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며칠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있던 돈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미싱 문자에서 유도하는 사이트는 정부기관이나 택배사, 카드사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주소를 잘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www.korea.co.kr이 아닌 www.k0rehov.kr처럼 숫자나 기호로 눈속임을 하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정부기관은 절대 문자로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공지는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정말 궁금하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해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링크를 누르지 않는 습관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스미싱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자에 링크가 보이면 무조건 먼저 의심하세요. 아무리 그럴듯한 내용이라도 이거 진짜 맞나? 하고 한번 멈춰서 생각하고 가능하면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첨, 무료, 신청, 지급 같은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거의 대부분 사기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링크를 보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으니 링크는 클릭 전에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금융 정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가족 사칭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요즘 가장 많이 일어나는 스마트폰 금융 사기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을 사칭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특히 시니어 부모님들을 노린 사기범들은 자녀나 손주인 척하면서 다급한 말투로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번호 바꿨어. 급하게 송금이 필요한데 지금 전화는 안 돼. 병원비가 필요한데 대신 좀 보내줘 등 매우 현실감 있고 친근한 말투로 접근하죠. 실제 자녀나 손주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프로필 사진까지 도용해서 완벽하게 속이기도 합니다. 이때 시니어분들은 내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당황하고 걱정이 앞서다 보니 확인도 하지 않고 계좌번호로 송금을 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부모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사기범의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가족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나 카톡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평소에 사용하던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전화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의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아무리 다급해 보여도 가족이라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갑자기 계좌번호를 보내며 송금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빨리 보내야 한다고 다그치는 말투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또한 자녀가 해외에 있다거나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상황을 구체적으로 꾸며내는 경우도 많으니 절대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요즘은 가족 간의 연락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영상통화를 요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얼굴을 직접 보여줄 수 없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사기는 감정과 걱정을 이용하는 아주 교묘한 수법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냉정하게 반드시 확인하고 송금은 절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악용하는 이 사기 수법에 속지 않도록 자녀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자는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네 번째, 금융기관 앱은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설치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금융 관련 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때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범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잘못된 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직원 전용 앱, 보안 강화 앱,
업데이트 전용 앱이라며 그럴듯한 말로 유도의 앱을 설치하게 만든 뒤 스마트폰을 통째로 조작해버리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겉 보기엔 일반 은행 앱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의 문자, 통화 기록, 심지어는 금융 정보를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이 숨어 있죠. 더 무서운 건 이 앱을 설치하고 나면 그 이후엔 어떤 경고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사용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은 은행이나 카드사, 정부기관은 절대로 문자나 전화로 앱 설치 링크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앱을 설치해야 할 경우 반드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같은 공식 마켓을 통해 직접 검색해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설치할 때 앱의 제작자 이름도 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앱은 KB국민은행이라고 분명하게 표시돼 있어야 하며 다운로드 수나 평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앱을 설치할 때 권한을 요구하는 화면이 나오면 꼭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지 살펴보세요. 문자 접근, 전화 기능 제어, 주소록 읽기 같은 권한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앱은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누군가 전화로 지금 보내드리는 링크로 앱을 설치하시고 실행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통화를 끊고 가족이나 은행에 직접 확인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지켜도 스마트폰 사기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 앱 설치는 무조건 내가 직접 공식 경로에서만. 이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돈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번째, 누군가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최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금융 사기 수법 중 가장 위험하고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이 바로 원격 조정 앱 설치 유도입니다. 사기범들은 자신을 은행 직원이나 공공기관 상담원처럼 소개하며 아주 친절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고객님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안 점검을 위해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처리가 어려우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신뢰를 얻은 뒤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죠. 이때 보내주는 앱 이름은 대개 팀뷰어, 애니데스크, 퀵서포트처럼 실제로 원격 조정을 위한 앱들입니다. 이 앱을 설치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그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자도 읽고 전화도 걸고 금융 앱을 실행해서 이체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은 사기범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자기 손처럼 쓰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있는 중에도 계좌에 접속하고 돈을 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앱을 삭제하고 나서도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번 조작당한 이상 정보는 다 넘어가고 돈도 이미 빠져나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앱 설치 도와드릴게요라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은행이나 기관은 고객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있다며 불안하게 해도 절대 원격 앱은 설치하지 마세요. 특히 앱 설치 중 권한 허용, 화면 공유, 모든 접근 허용이라는 문구가 반복된다면 그건 사기의 빨간 신호입니다. 만약 실수로 설치했다면 즉시 앱을 삭제하고 스마트폰을 껐다가 켠 뒤 가까운 은행 지점이나 경찰서 또는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건 지갑을 통째로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원격 앱 설치를 요청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기범입니다. 바로 통화를 끊고 절대 설치하지 않는 것. 이 한 가지 행동이 여러분을 큰 피해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6번째, 비밀번호, 인증번호, OTP는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요즘 금융사기범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비밀번호와 인증번호, 그리고 OTP 번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은행 앱을 실행할 때 입력하는 비밀번호 또는 문자를 통해 토착하는 6자리 인증번호, 그리고 보안카드나 OTP 생성기에서 나오는 일회용 번호까지 이 정보들만 확보하면 사기범들은 여러분의 돈을 아주 손쉽게 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사기범들은 다양한 수법을 씁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계좌를 복구하려면 인증번호를 불러달라. OTP 번호를 입력해야 송금이 완료된다 등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요청하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이름을 말하며 콜센터 직원인 척 접근하기도 하고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면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은행, 카드사, 경찰, 검찰, 그 어떤 기관도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 정보를 물어본다면 그 순간 바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기범들은 이 과정을 매우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문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읽어주시겠어요? 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하며 속이기도 하고 이건 단순한 본인 확인용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번호 하나가 전달되는 순간 여러분의 금융 정보는 모두 열려버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행에 항의하러 가면 이미 본인이 직접 인증번호를 알려줬다는 이유로 보상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절대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비밀번호, 인증번호, OTP는 말하지 말고 입력하지 마세요. 가족이라 해도 묻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철저히 지켜도 여러분의 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안의 기본은 비밀번호 보호에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 알려주지 않는 것, 그것이 사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7번째,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계좌번호로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범들이 자주 쓰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면서 계좌번호를 보내는 수법입니다. 특히 시니어 부모님들이 자녀와 자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점을 악용해 엄마, 폰이 고장나서 이 번호 쓰고 있어.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여기로 좀 보내줘.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해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대방 프로필 사진도 평소 자녀 사진과 같고 말투도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믿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송금한 돈은 가족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기범의 계좌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이 수법은 너무나도 현실감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심 없이 송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피해자들이 내 자식인 줄 알고 당연히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갑자기 계좌번호를 보내며 송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화 한 통 없이 바로 보내달라, 전화는 지금 못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기입니다. 특히 급하다, 지금 바로 보내야 한다, 부탁이야, 절대 말하지 마 같은 말은 사기범이 조급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이럴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자녀의 기존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세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른 가족에게라도 확인을 요청하세요. 또한 실제 자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보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확인 방법입니다. 상대가 영상통화를 피하거나 화면을 끄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강력한 사기 신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좌번호가 문자나 카톡으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송금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 전화를 먼저 하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사기범의 손으로 넘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시지는 쉽게 조작될 수 있지만 가족의 목소리와 진짜 상황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금은 언제나 신중하게, 확인은 반드시 전화로.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8번째, 긴급을 강조하며 지금 당장이라 말하면 의심부터 하세요. 모든 금융사기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기범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틈도 없이 빠르게 결정을 내리도록 몰아세웁니다. 지금 바로 이체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5분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이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이 사라집니다. 처럼 긴급함과 불안감을 앞세우죠. 이 말들에 속아서 당황하고 조급한 마음에 그들의 지시에 따르게 되면 순식간에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평소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믿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 말이 거짓이라고는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말하는 사람의 말투가 매우 차분하고 친절하며 직책과 부서명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더더욱 진짜처럼 들리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급하게 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상황이 있다면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직접 내방을 요청하거나 시간을 주고 확인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즉, 지금 바로 해야 한다.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빨리 하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사기범은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만 주면 자신들의 수법이 탄로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일단 멈추고 생각하고 가족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보세요. 제가 이 내용은 가족과 먼저 의논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기범은 대부분 통화를 끊거나 계속 조급하게 몰아세우게 될 겁니다. 그럼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의 공통된 후회는 그때 너무 급해서 제대로 생각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명심하세요. 지금 당장, 빨리 처리, 긴급 상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시간을 벌 수 있다면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긴급함은 사기의 도구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9번째,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112 또는 1332에 즉시 신고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수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거나 넘기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 전화를 받아도 설마 진짜겠어? 나만 속은 건 아닐까? 민망해서 신고하기가 좀 그렇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거나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기범들이 노리는 틈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사기인지 직감했지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겪은 상황은 이미 누군가에게도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신고입니다. 만약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 요구, 협박성 멘트를 사용했다면 바로 112, 즉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관련 전문 상담이 필요할 땐 금융감독원에 1332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번호들은 전국 어디서나 통화 가능하며 시니어분들을 위한 상담도 잘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에 112, 1332라는 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검색하지 않고 바로 눌러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상했다는 이야기 하나가 가족이나 친구가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여러분 개인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막는 중요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같은 번호나 수법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고 하나가 수많은 피해를 줄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의심 전화는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받자마자 끊고 바로 신고. 이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정보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10번째,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대부분의 금융사기는 혼자 판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기범들은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혼자만 아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알리면 처리가 지연됩니다. 같은 말을 하면서 상황을 조용히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죠. 이런 말에 속아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괜히 걱정할까봐 나 혼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범은 바로 그런 심리를 노립니다. 여러분이 조심스러워하고 주저하는 그 순간을 이용해 한순간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원칙은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낯선 상황이 생기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가족이나 자녀,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세요.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상하지?
누가 앱을 설치하라는데 정말 그래야 해? 지금 송금을 요청받았는데 자녀가 맞는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오면 주저 말고 전화하세요. 여러분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두 번째 눈으로 함께 확인하면 사기의 가능성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피해자들도 그 순간 단 한 사람만 곁에 있었어도, 단 한 통의 전화만 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하나, 가족에게 말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자녀나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습관을 가지면 훨씬 안전하게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그것이 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스마트폰 금융사기 예방법 10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문자 받아본 적 있는데 비슷한 전화 받은 적 있어 하고 떠오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기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의 예방을 해낸 셈입니다. 중요한 건 기억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받지 않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기, 가족을 사칭하는 메시지에는 무조건 전화 확인, 앱은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설치, 누가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무조건 끊기,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는 절대 말하지 않기, 카톡으로 받은 계좌번호는 송금 전 반드시 본인 확인, 지금 당장이라는 말엔 반드시 멈추기, 의심되면 즉시 112나 1332에 신고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는 것. 이 10가지 원칙만 잘 지키셔도 대부분의 사기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의 친구, 이웃, 동료 어르신들과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경계심이 또 다른 피해를 막는 큰 힘이 됩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할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소중한 연결의 수단이지만 방심하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필요하시면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예방법을 익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꼭 알아야 할 생활 지식들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하신 사례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을 지켜드리는데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